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あ 남자. なたは神ですか？いいえ、私は神ではありません。天使 눈앞에는 が 처음 近 보는 いでしょう 천사가 か。 서 있었습니다. 転生は分かりましたけど、私は転生先で何を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好きなように生きてください。 보통 이 세계 好 전생이라면 きなように。 클리셰가 기다리고 있을 법한데 이번엔 달랐죠. それなら私はスローライフを送りたいです。 미아라 료가 바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슬로우 라이프. 그렇게 료가 さんが 전생하게 転 된 生するの 곳은 は 마법이 魔法のある 존재하는 世界。 세계. 我々はその世界をファイと呼んでいます。 이곳에서는 사람 5명 중 1명 大体 정도가 5分の1の人間が 마법을 사용할 수 魔法を 있었고 使えます。 료에게 さんが持ってい 주어진 る 능력은 適性は 바로 미수 물속성 속세 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ス 천사는 ローライフをお 그의 望みとの 소원을 ことなの 배려해 で転 외딴 生先 숲속의 は 작은 ロン 집까지 ドの森にし 준비해둡니다. ましょう。 시작부터 집이 있습니다. 家ととりあえず2ヶ月分の食料は準備しておきます。 심지어 家の周り 집 は 주변에는 마물이 魔物な 접근하지 どが寄っ 못하는 てこないように 결계까지 してあります。 거의 이 세계 튜토리얼 結界 치트였죠. みたいなものですね。 집안에는 마물 魔物 도감과 大全 식물 初級編 도감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처음 見た 보는 ことのない文 문자였지만 字ですが読めますね。 신기하게도 전부 읽을 수 있었습니다. 水よ来たれ。 이제 남은 건 하나. 마법을 익히는 것. 류는 미즈! 곧바로 물마법을 ウォー 사용해보는데 ター。イメージさえすれば口に出す必要はないんですね。かっこいい栄称とかちょっと憧れたのに。 정말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やっぱり 딱 水し 물만 か出せな 나옵니다. い。 하지만 평화로운 슬로우 라이프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마법으로는 불을 피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水を 태양을 縮めながら 올려다보더니 熱を奪っていく。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H2O の酸素分子 O と隣の H2O の水素原子 H を結びつければ、勝因はズバリ水素結合です。あとは形を整えれば。やった。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ミカエルが用意してくれた食料は2ヶ月分。 즉 마물을 사냥해야 한다는 뜻. 나이프 하나만 믿고 숲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했죠. 결국 료는 ウォーターボール。 공격 마법 개발에 들어갑니다. 위력은 僕には切り 솔직히 札がある。 물풍선 수준. 이걸로 마물을 잡는 건 무리였습니다. じゃない。対象を削る細い高速の水を発射するイメージ。いけ。ウォータージェット。明確なイメージを描く。そして経験を積んでいく。よし。やはり氷を作った時と逆のプロセスをイメージすればお湯にもできましたね。 수없이 반복한 끝에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空中に直接氷を生成。時間はかかるけど空気中から氷の直接生成は可能と。アイシクルランスでは飛んでいけ。 그리고 얼음도 공중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되죠. 료는 그 기술에 아이시클랜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비록 아직 멀리 날아가지 못했지만 분명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やはり反復練習しかないか。 매일같이 마력을 소모하며 훈련을 반복한 결과 アイシクルランス。 드디어 결계 밖으로 나갈 준비를 行 마친 って 료. みましょうか。 이 세계에서의 結 첫 界 번째 の 모험이 外へ。 시작됩니다. 드디어 결계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료. 첫 목표는 마물 사냥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 확보였습니다. ビンゴ。 강가를 둘러보던 그는 반짝이는 돌 하나를 발견하는데 바로 석영. 현대 지식을 가진 료는 이 돌의 용도를 알고 있었죠.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 1단계 업그레이드 완료. 이었는데 뒤에서 엄청난 기척이 느껴집니다. 돌아보니 거대한 멧돼지 마물 레서보어가 미친듯이 돌진해오고 있었죠. 이 세계 첫 실전. 그런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머리는 피하라고 외치는데 몸은 얼어붙어버렸죠. この世界には魔法がある。アイスバーン。 순간적으로 바닥을 얼려 돌진을 멈추게 만든 려. アイシクルランス16。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아이시클 렌스를 있는 힘껏 퍼붓습니다. 첫 실전, 勝った。 첫 승리. 하지만 レッサーボア。やっぱり最弱ランクか。 기쁨도 잠시 도감을 펼쳐본 료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방금 잡은 레서보아 최악체였습니다. 도감의 마지막 페이지. 그곳엔 ドラゴン、尾行、
出会ったら逃げること。ただし逃げられない可能性は高い。 이름만 들어도 위험한 존재들이 적혀 終わりな 있었죠. んだね。悪魔、尾行、出会わないことを祈る。 참 친절한 いや、祈られて 설명이었습니다. も 며칠 뒤 료는 숲에서 커다란 새를 발견합니다. 귀여운 새? 그럴 리가 없죠. 상대는 어쌔신 호크. 보이지 않는 바람 칼날을 날리는 상위 いきなりレベル 마무리였습니다. 上がりすぎでしょ。アサシンホーク、不可視の風属性攻撃魔法エアスラッシュと突貫からのくちばしや爪での攻撃が主な武器。逃げ切るのは無理そう。やるしかない。 전부 빗나갑니다. 에어 슬래시에 우리 공격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어쌔신 호크, 빤스런, 슬로우 라이프는커녕 생존 게임이 시작된 거였죠. スローライフむずいです。 겨우 살아남았지만 アサシンホークから 정신없이 도망친 탓에 이번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최악이죠. 近づいてはいるはずなんだけど。 한참을 헤매던 료. 그러다 신비로운 호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위험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죠. 목 없는 기사 듀란. 도감에도 실려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존재였습니다. 싸움은 시작됐지만 이상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를 시험하듯 료의 공격을 받아주고 반격하고 다시 기다려줍니다. 今の僕では到底勝ち目はない。それでも毎晩ここに来ることには意味がある。 그리고 어느 날 듀라는 직접 만든 검 한 자루를 건네줍니다. 水の剣。 왜 자신에게 이런 걸 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これを使いこなせと。 듀라는 료를 적이 아니라 후계자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 なんというファンタジー。 시간은 흐르고 익숙한 기척이 다시 느껴집니다. 예전 자신을 죽일 뻔했던 어쌔신 호크.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온몸이 검게 변했고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죠. 進化している。 놈도 료처럼 더 강해진 겁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싸움. 얼음 장벽은 깨지고 마법도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예전의 료가 아니었습니다. 듀라안에게 배운 검술, 수없이 반복한 마법, アイスボール10層。 그리고 실전 경험. 모든 것이 합쳐진 끝에 アイスボール。アイシクルランス。 마침내 과거 자신을 몰아붙였던 호크를 완전히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숲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기운이 다가옵니다. ドラゴン。 하지만 용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텔레파시로 말을 걸어오죠. ところでお主、なんともまた珍しいものを腰に刺しておるの。 상대는 자신을 루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やはり妖精王の剣じゃな。それを与えられるとはよほど妖精王に気に入られているようじゃな。 그제야 드러나는 진실. 료가 그동안 대련했던 듀란. 평범한 마무리 아니었습니다. 요정왕과 관련된 엄청난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게 드래곤과의 첫 만남은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안을 걷던 료는 난파선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변엔 처참하게 쓰러진 시체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한 남자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죠. 료는 곧바로 남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잠시 후 助かったのか。 눈을 뜬 남자. 그의 이름은 아벨. 하지만 눈앞의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주는 이니 너무 허름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 상위 마물들을 혼자 잡고 다니는 괴물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아벨의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안으로 향합니다.
이동하는 亮は 내내 後ろで見ていてくれ 아벨은 계속 료를 いや 보호하려 합니다. そういうわけには。 頼 위험하면 む 자신이 맡겠다고 합니다. 助けられっぱなしじゃ 보호 俺の 대상이 保険に関わる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였죠. はい。 결국 なくなって 짐은 ます 찾지 ね 못하고 死体。 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료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だから道案内を頼みたいどうだろうか 평화로운 실로 라이프를 꿈꾸던 료. 町まで。 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わ 됩니다. かりました。 그리고 그날 밤 늘 자신을 今日は 단련시켜주던 お伝え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평소와는 다른 明日 분위기로 からしばらく 료를 こ 기다리고 のロンドの 있었습니다. 森を開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마지막 대련 그리고 두 사람의 작별이 조용히 今 시작되고 日で最後。 있었죠. いつも以上に本気でやらせてもらいます。 둘은 말없이 검을 맞부딪힙니다. 매일같이 이어졌던 대련, 수백 번은 넘게 패배했던 싸움. 하지만 이제 료의 검은 듀라안을 따라갈 정도까지 성장해 있었습니다. 긴 승부 끝, 듀라안은 조용히 검을 거둡니다. 그리고 료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날 드디어 さて、では出発しましょうか。 료는 아, 숲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평생 숲에서만 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직접 보고 싶어졌죠. 그리고 아벨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 시작됩니다. 길을 걷던 두 사람 곧바로 마물들과 마주칩니다. 처음에는 아벨이 전부 처리합니다. 俺がやる亮は後ろで見ていてくれ 베테랑 모험가답게 검술도 뛰어나고 판단도 빠릅니다. 하지만 보통 한 마리만 나타나도 20명 가까운 무언가가 달라붙어야 하는 상위 몬스터. 이번엔 하늘에서 와이번 무리가 몰려옵니다. 거대한 얼음창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쏟아지는 와이번들은 うわ 그대로 전부 추락. 상식이 또 무너졌습니다. びっくりするほどあっけなかったな 아벨은 이제 와이번이 무섭지 않습니다. よし亮あのワイバーンの群れ全部倒していこうあれは街道では？ 긴 여정 끝에 東西に走る 드디어 街道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ということ待たせしました。 그리고 료의 눈에 들어온 건 이 세계에서 カレーでございます。 카레를 만나게 될 줄은 うまそうだろ 꿈에도 몰랐죠. まさかカレーライスがあるなんて。カレーといえば転生ものの定番。でもそれは主人公が苦労に苦労を重ね多くの時間をかけ世界各地を歩き回ってようやく再現に成功するという意味での定番。 역시 일본인에게 카레는 소울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왔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벤트. 모험가 こちらの 등록. 依頼は3日後。 둘은 길드로 향합니다. 그런데 길드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아벨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아벨은 이 동네 유명인이었습니다. 인싸 그 자체였죠. 괜히 방해하기 싫었던 요는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엄청난 미모의 엘프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それは妖精。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요정왕. とても良い 또다시 ものをまと 등장한 っ 그 ている 이름 と思ってな。 듀란. さぞ気 요정왕의 に入られたのだろう。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엘프. 숲에서 만났던 君は 존재들이 面白い存在だな。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いた何してんだこっちに来てくれ 잠시 후 こいつは 아벨은 亮 길드 사람들에게 俺の命の恩人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료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亮の冒険者登録なんだが俺が推薦人で D 級での登録を希望するこの制度を使う場合は推薦に値する証拠の提示をお願いしております。その件も含めちょっとギルマスに相談したいことがあるんだが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청년이 こいつは亮 그 위험한 俺の 숲에서 命の恩人だ 혼자 そう 살아남았다고? か 하지만 俺はルンの町のギル 곧바로 ドマスタ 모두의 표정이 ーヒューマ 바뀝니다. クグラスだ 료가 보여준 건 いやまさか 와이번 토벌의 증거. これは 한두 ワイバーン 마리가 か 아닙니다. そうだ 수십 마리. バカな 길드 장조차 말을 잃어버릴 この 정도였죠. ワイバーンを飼ったのは 그제야 マム 밝혀집니다. 山の南の大地だ 료가 살던 숲. なんだと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금지 そんな場所を 구역이었습니다. 二人だけで越えてきた 베테랑 っていう 모험가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亮 장소. の実力の証明 그곳에서
足りるか。 혼자 몇 년을 살아남은 남자. 十分すぎる 이제야 모두가 왜 아벨이 저렇게 놀랐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寮は向こうで 그렇게 手続きしよう 료도 정식으로 登録セット 무언가 一式を 등록을 진행합니다. 執務室に運んでくれキノがこの町一番の人気と実力を誇るアベルのパーティー赤き剣だ赤き剣 하지만 では 문제가 まずは 하나 聞き取りを 있었습니다. 行います。 실력은 お名 넘치는데 前はりょうさん。 이 세계 상식이 없습니다. ご職業は 의뢰 魔法 절차도 使いで 모르고 よろしいでしょうか。 길드 규칙도 모르고 魔法使いで 던전 공략법도 魔法の 모릅니다. 属性は水属性です。ギルドでは毎月ダンジョン初心者講座を開いています。冒険者としての初歩的知識やダンジョン内での注意点などを無償で学ぶことができる講座と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はご興味おありですか？ぜひ受けたいです。 말 그대로 りょうさん自身の 전투력 登 말레 録をしていただきます。 생활력 레벨 1 결국 료는 초보 모험가 교육을 신청합니다. 튜토리얼부터 다시 배우는 괴물 신입. 등록을 마친 료는 초보 모험가 전용 숙소에 입주합니다. りょうです。 그리고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처음으로 또래 모험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よろしくな、りょう。 처음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아벨의 파티에서는 류 이야기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와이번 수십 마리, 영창 없는 마법, 중천 마법. 그 모든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은 爆炎の魔法使いか。一撃で王国軍1000人を焼き殺し、一撃でワイバーンを爆散させ、一撃で町を消滅させた。 며칠 뒤 ルンの町 초보 のダンジョン 모험가들을 は 위한 町の中央に 던전 位置している 실습이 が 시작됩니다. 正確には数年に一度ダンジョン内で魔物が大発生することがある大解消という現象だ 신입들은 전부 긴장한 표정. 특히 アモン、 류와 같은 もう 조가 少 된 しリラッ 아무는 クスした方がいいと 첫 思うよ。 실전이라 ほら、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옆 파트너를 확인하는 순간 少し良くなりました。 그 긴장은 まあ、 다른 みんなも 의미로 いるから大 바뀝니다. 丈夫。はい。アイシクルランス8。アモン、近づいてとどめよ。はい。 오늘 버스 제대로 탔네. アイシクルランス4。 경험치는 전부 따라 들어오는 개꿀 버스를 타버린 거죠. これで。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도서관. 거기서 료는 연금술 관련 책을 한가득 빌립니다. 마법도 재밌지만 はい。 아이템 제작도 해보고 図書館 싶었거든요. がこんなに広いなん 정말 て思いませんでし 이 た。 남자의 관심사는 강해지는 것보다 슬로우 라이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한낮인데 일식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직감적으로 何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료. 다음 순간 엄청난 화염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화염이 닿는 순간 류는 반사적으로 얼음 장벽을 な 전개합니다. んて威力。 평범한 모험가였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끝났을 공격이었습니다. 人間を取り込んでしまったか。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죠. まあいいか。消してしまえば問題なかろう。魔力で壁の強化。 화염에 이어 바람 마법까지 상대는 두 가지 특성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습격자 악마. まあとにかくお前は死ぬ。遅い。早い。風魔法を使った移動。剣の速度は負けてない。受けに徹すれば破られることはない。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도망치는 게 정답. 하지만 료는 오히려 상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なんだその生成スピードは。この化け物め。 악마도 잠시 당황합니다. やはりお前は厄介だな。殺す。 악마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료는 마법사이면서 검사였습니다. 듀라한에게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며 배운 검술. 그 시간이 이제 빛을 발합니다.
검을 휘두르는 동시에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이어가며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워터 제트를 겹쳐 사용. 절상력이 몇 배는 증가합니다. 決める再生が早いなめるな人間 심지어 물을 거의 끓는 전까지 가열해 초고온의 물줄기까지 만들어내죠. 뜨거운 물, 얼음, 워터 제트 세 가지를 자유롭게 섞어 쓰는 전투 방식. 물 속성 하나만으로 별별 응용을 다 해버립니다. 악마도 쉽게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류 역시 밀리지 않았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중 하늘의 일식이 조금씩 끝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돌아오자 악마의 표정이 바뀝니다. 我が名はレオノール・ウラカ・アルブルケルケじゃ僕の名はリョウだ悪魔よではリョウよまた会おうぞ 싸울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곧바로 퇴각. 말 그대로 빤스런. 료도 굳이 추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목적도 정체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목숨을 건 전투가 끝났지만 료는 의외로 태평했습니다. 역시 슬로우 라이프가 목표인 남자.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서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기숙사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 상황은 딱 봐도 명확했습니다.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막고 있었고 불량배들은 신나게 폭력을 휘두르는 중 료는 잠깐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합니다. 全くその通りです油断する方が悪い 다음 순간 불량배들이 하나둘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상황 종료. 참교육 완료. 그날 저녁 다 같이 목욕탕으로 향한 일행. 탕 안에서 웃고 떠들며 조금씩 진짜 친구가 되어갑니다. 生きててよかった 하지만 료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악마와 싸움에 느꼈던 약점. アイス 바로 バーン 이동 속도. 마법은 강합니다. 공격력도 충분합니다. ウォータージェット256 그런데 몸이 못 따라갑니다. 결국 료는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가 또 어떤 미친 응용법을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료가 도서관에서 새로운 마법 연구에 푹 빠져있던 시간 아몬 일행은 료 없이 던전 공략에 나섭니다. 그런데 중층에서만 나타나야 할 몬스터가 초보자 구역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몬은 즉시 길드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합니다. 내용을 듣는 순간 곧바로 길드 최강의 비급 파티 두 곳을 소집합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 던전 이상 현상 조사. 평소보다 훨씬 높은 보수.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파티도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의뢰를 수락합니다. 조사대가 던전으로 향하려던 순간 아벨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수많은 실전을 겪으며 생긴 감각이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곧바로 탐지 마법을 펼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을 잇습니다. 던전 내부 몬스터 반응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빽빽했습니다. 평소의 몇 배가 아닙니다. 아예 던전 전체가 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드는 즉시 비상을 선포합니다. 가능한 모든 무언가가 던전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같은 시각 우리 주인공은 도서관, 또 도서관입니다. 던전이 난리가 나든 말든 료는 오늘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한 사람. 길드 앞에서 스쳐 지나갔던 엘프 미녀.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마법 이야기, 책 이야기, 세상 이야기.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슬로우 라이프였죠. 하지만 같은 시각 던전 입구에서는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던전의 문이 열리자 수백 마리의 고블린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에서 던전에 쌓여있던 몬스터가 한꺼번에 밖으로 터져나오는 현상. 말 그대로 재난이었습니다. 모험가들은 급히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지형을 이용해 고블린들을 좁은 길목으로 몰아넣고 하나씩 처치.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了解していると 지휘관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고블린 무리를 이끄는 지휘 객체만 제거하면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비급 파티가 돌격합니다. 고블린들은 순식간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제너럴 고블린. 확실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비급 파티의 상대는 아니었죠. 순조롭게 쓰러뜨리는 듯 했는데 그 순간 제너럴 고블린의 몸이 한순간에 반으로 갈라집니다. 모험가들이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더 거대한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 보스. 압도적인 존재가 死ねられること 기한만으로 俺たちをやろう 제너럴 としたのか 고블린조차 두 동강 내버리는 또 때문에 괴물. 이제야 모두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건 전부 전투전이었다는 걸.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속도. 베테랑 모험가들조차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도시의 비급 파티들도 괜히 최강이라 불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빈틈없이 연계하며 조금씩 전황을 되찾아갑니다. 검사가 되고 후방에서는 마법이 쏟아집니다. 거의 레이드 공략 수준이었죠. 그렇게 치열한 전투 끝에 거대한 괴물도 마침내 쓰러집니다. 도시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최악의 결말만은 막아낸 셈이었죠. 그리고 한참 뒤 도서관에서 나온 료가 まあ何に 아무것도 せよ 모른 채 길드로 향합니다. 길드 안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료는 이제야 도시에 큰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アイスウォールを 되죠. 空中の高いところに生成できるって本当？ 료는 너무나 네,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だいたい40メートルくらいの高さまでかな。魔法は決められた呪文を詠唱することによって生成されるものでしょ？詠唱のかっこよさはセンス次第だと思いますよ。センスは人それぞれです。亮はな栄唱はかっこいいからするもんだと思ってるらしい 료에게 영창이란 あいつはなしでも使えるんだ 간지용 대사였습니다. それ 다음날 던전은 당분간 봉쇄됩니다. 대해소의 여파로 3人ともいらん。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입 금지. 문제는 초보 모험가들이었습니다. 던전 의뢰가 끊기면 당장 생활비가 사라집니다. 기숙사 친구들도 하나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죠. それなら3人で僕の依頼を受けませんか？ 그 모습을 본 료 잠시 ダンジョン 생각하더니 以外で魔導鉱石を取れる場所があれば取ってきてほしいのです。 얼마 전 와이번을 잡으며 번 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조건도 1人 좋습니다. 金貨4枚。 보수도 후합니다. 거의 こ 자선 れは 사업 採取 수준. できなくても支払いし 친구들은 ます。 이 その 사람이 上で 무언가인지 魔導鉱石1個あたり 귀족인지 金貨25 점점 枚で買い取 헷갈리기 ります。 시작합니다. 条件は3人揃って無事に帰ってくること。どうでしょうか？ 일을 맡긴 뒤 류는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밖이 시끄럽습니다. 골목 한쪽 기사단 복장을 한 남자들이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죠.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예전에 친구들을 괴롭히던 그 불량배 땐 예전엔 양아치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상대는 기사단.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백의 여단 펠프스. 대해소 당시에도 활약했던 실력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정체는 왕국 기사단장의 아들 정통 귀족이었죠. 펠프스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대신 잘못한 기사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귀족의 책임, 기사의 명예, 그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잠깐 스쳐 지나간 료를 보며 그는 이상한 걸 눈치챕니다. 아주 짧은 순간 사용한 마법이었지만 펠프스는 단번에 간파해버립니다. 이 남자 フェルプスさん。 평범한 모험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 저녁 一人で夕食 료를 とは 찾아온 珍しい 아벨. な 잠시 問題を 후 起こす前に捕まえ 두 て 사람은 ほしいん 조용히 だとさ 방거리를 ア 걷습니다. ベル。 한적한 골목. 사람의 인기척은 없지만 누군가가 계속 뒤를 밟고 있었죠. 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했을 뿐.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암살자. 단검이 번개처럼 목을 누르지만 료는 몸도 돌리지 않습니다. 노룩 저격.
自分たちから誘っておいて不甲斐ないですね。いや量が反則なだけだ。 골목 한복판. 字を書かせやがって 낮에 소동을 일으켰던 기사반. なんだ インフェルノ。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상한 움직임. 다음날 도시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발생했던 대해소.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왕국에서 직접 조사단이 도착한 겁니다. 문제는 조사단의 태도였습니다. 왕명을 앞세워 식량을 증발하고 무언가들을 강제로 차출합니다. 길드장도 불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왕국. 거절할 수는 없었죠. 결국 봉쇄됐던 던전도 다시 개방됩니다. 조사단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資料はほぼない。くれぐれも慎重に潜ってください。 한편 우리 주인공은 오늘도 평화롭게 밥 먹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私冒険者ギルドに今すぐ行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連れて行ってください。 료는 잠시 고민합니다. え渡さ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슬로우 라이프를 꿈꾸지만 눈앞의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그게 바로 료였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던전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함께하는 건 아벨을 비롯한 실력 있는 모험가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과거 에스그 파티조차 생활하지 못했던 미지의 구역. 이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던전 가장 깊은 곳 왕국 중앙대학의 총장이 수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새까만 거대한 문. 딱 봐도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합니다. 그 순간 조사단 전원이 순식간에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주변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던전 40층. 인류가 기록으로만 알고 있던 미지의 심층.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한 건 조사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던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로 끌려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우리 주인공 료는 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무언가가 아니라 사서로 취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오늘도 어김없이 책을 읽고 새로운 마법 이론을 공부하며 옆자리 엘프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던전에서 역대급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던전 40층. 그곳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공간. 긴장 속에서 주변을 살피던 그때 별개가 산산조각납니다. 사람들이 급히 시선을 돌리자 검붉은 피부, 거대한 뿔,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마력. 문헌 속에서만 존재하던 존재. 등장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물처럼 포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눈앞의 인간을 죽이는 것. 그것뿐. 말 그대로 학살. 그리고 압도적인 마력. 주변 공기마저 짓누르는 존재가 마왕자. 전투는 시작부터 일방적이었습니다. 최상급 마법. 전부 튕겨냅니다. 그리고 아벨의 필살기마저 가볍게 읽어내며 막아버립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데빌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괴물. 결국 아벨까지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죠. 한편 오늘도 느긋하게 슬로우 라이프를 만끽하던 요군.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달려오는 나탈리. 아벨 일행이 던전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물어봤겠지만 료는 달랐습니다. 설명은 가면서 들으면 된다. 역시 행동력이 미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왜 자신을 찾아왔냐고 묻자 사실 아벨이 미리 부탁을 해뒀던 것이었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료를 찾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아벨도 이미 료를 최후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쯤 되면 신뢰도가 아니라 생존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던전 입구. 당연히 출입은 금지. 얼음벽 하나를 세워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대로 돌파. 허락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실종 지점은 무려 アブレシブ 40층. ジェット6 층과 바닥을 그대로 관통하는 요금. 계단이고 뭐고 최단거리였습니다. 그리고 40층.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료 등장. 드디어 해결사가 あれは 등판합니다. 僕が倒しておきます。アイシクルランス6、ウォータージェット。かかってくるがいいよ。遅い。 마왕자는 재생 능력도 엄청났습니다. 목을 잘라도 살아나고 몸을 갈아버려도 다시 회복. 하지만 료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그럼 재생도 못할 만큼 잘게 썰면 됩니다. 생각보다 해결법은 단순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믹서기에 갈아버렸습니다. 잠시 あり 후 がとう亮 목숨을 건진 아벨은 いえいえ 연신 고맙다는 말을 感謝の気持 건네고 ちは食堂での 료는 晩ご飯 기다렸다는 1回 듯 分で十分 밥으로 伝わり 갚으라고 ますよ。 말합니다. わかったわかった1週間くらいは毎日おごってやるよ 마왕자를 쓰러뜨린 心配 뒤 かけたな 아벨 일행은 가까스로 한숨을 돌립니다. 아벨이 데빌의 마석을 俺らは 챙기자는 デビ 말을 ルの魔石を 꺼내자 回収しよ 료는 처음 듣는 단어에 デビルと言い 의아해합니다. ましたか。さっきの奴らがデビル。 며칠 뒤 다시 평범한 일상.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후각 내비게이션 발동. 그렇게 도착한 식당.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セーラさん。 엘프 미녀 세라. 또다시 히로인 등장입니다. とりあえず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고 료는 드디어 도시 최고의 카레를 맛보게 되죠. 한 입 먹는 순간 표정이 풀려버리는 요군. 이 세계 와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美味しかった 식사를 마친 세라는 りょう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꺼냅니다. もしよければ私と模擬戦をしてみないか 데이트인 줄 알았더니 PVP 매칭이었습니다. りょう準備はいいかな 그리고 はい。 시작과 이츠모 동시에 도우소. 세라가 먼저 거리를 좁혀오는데 빨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히 기사단 검술 교관이 아니었죠. 첫 공격은 간신히 막아냈지만 次 료도 は完全 적잖이 に本気 놀랍니다. でいく 검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연속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빠르고 무겁고 틈도 없습니다. これはも 료 역시 처음으로 표정이 붓기 시작했죠. 이건 확실히 う参り 강자였습니다. ました 강한 사람을 만나 려! 텐션이 올라간 と 건 にかく 세라도 今日はすごく楽しかっ 마찬가지였습니다. た 그렇게 세라와 헤어진 료.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려던 ギルド 순간 マスター。 이번엔 길드 마스터가 で 마차를 세우며 말을 겁니다. まあ 높으신 분이 직접 찾아왔다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길드 마스터가 꺼낸 이야기는 역시 어제 있었던 던전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던전 출입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들어간 것. 그렇게 료에게 내려진 벌, 의뢰 하나 받아오기. 벌치고는 너무 착했습니다. 사실상 봐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맡게 된 의뢰는 왕복후의 의뢰였습니다. 뉴비 튜토리얼 같은 의뢰였죠. 료일행이 도착한 도시 위트나시. 마침 이곳에서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개항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험가들이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역시 하나입니다. 먹거리 탐방. 이 세계의 음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시무시한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미니 크라켄 통구의 몬스터였던 존재들이 축제 음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브의 제국의 황자와 황녀. 그리고 축제장에서 우연한 만남이 발생합니다. 료와 우스카. 하지만 이 순간이 앞으로 이어질 큰 충돌의 시작이 됩니다. 한 명은 물을 다루는 마법사, 한 명은 불을 다루는 마법사. 서로 완전히 다른 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緊急救出要請ですオルケンあの公女さんだ その人から離れろ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組む 이번에는 우연한 만남이 아닌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료는 동료들이 다친 모습을 보고 분노했고 우스카는 황녀를 노린 습격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죠.
終わりか 료의 얼음 마법, 오스카의 폭발 마법.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막아선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료 일행은 수상한 자들이 아니라 도시룬의 모험가들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오스카는 쉽게 검을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アベル 황녀를 공격하려 했다고 믿고 もう 있으니까요. 話は終わりました 료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そいつを殺します いやなんでだよ 동료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말 몇 마디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료다운 대사가 나옵니다. なんならあの女性を氷漬けにして返しますか 평소에 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이죠.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폭발 마법. 하지만 료도 바로 대응합니다. 불과 물이 충돌하면서 주변이 크게 흔들립니다. 두 사람이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아벨이 외칩니다. 이 이상은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둘이 계속 싸우면 개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료는 끝까지 납득하지 못하지만 아벨을 믿고 검을 アベルの 거둡니다. 顔を立てて 결국 오스카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양측은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축제도 끝났습니다. 호의 의뢰도 무사히 종료. 하지만 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세라가 다시 료를 찾아옵니다. 도서관에서 료가 좋아할 만한 자료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금서구 출입 허가까지 받아냈죠. 원래는 비급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これは錬金術の 여기서 료는 実に 연금술 興味 관련 深いです 자료를 ね 읽기 시작합니다. だろそう 마법만 思って 강한 게 料理伝え 아니라 に行ったん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すいま 순간에도 せん随 료는 分待たせ 누구보다 ちゃったんじゃないです 진지합니다. か 이게 료라는 いやいや 캐릭터의 가장 큰 全然そんなこと 특징입니다. ないから 강해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라는 자신이 약 200살이라고 私は大体 밝히죠. 200歳 료도 놀라지만 何か意外だった200年生きてるのにそんなに綺麗なのは驚きだと 순간 세라가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결국 세라는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제 세라 씨 말고 だから 그냥 세라라고 私の呼 불러. び捨てがいい 료도 조금 머뭇거리다가 セーラ 단 한마디였지만 두 사람의 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료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살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 아벨을 다시 찾아갑니다. 정원이 넓은 집. 그게 료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벨은 부동산을 소개해주겠다며 함께 움직입니다. 료는 와이번의 마석을 팔아 돈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買います 아벨도 놀랍니다. 気に入りました 한편 같은 시각 멀리서 료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미카엘입니다. 료가 폭연의 마법사 오스카와 처음 충돌한 일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료의 앞날 역시 평온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료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큰 사건이 따라옵니다. 진짜 성장은 지금부터. 강해질 생각은 없는데 계속 강해지는 남자.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세계의 중심으로 끌려가는 남자. 그게 바로 물 속성의 마법사 미아라료입니다. 지금까지 애니프레스 수속성의 마법사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